옛날 지속마을과 욕심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에는 맛 좋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우물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두 마을이었죠. 지속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물과 열매를 가져갔고 우물과 나무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알맞게 자원을 사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욕심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대신 필요 이상의 물과 열매를 챙겨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다른 마을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몇 명의 사람이 마을 자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물과 열매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결국 욕심마을 우물의 물은 마르고 나무들은 시들게 되었죠. 필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생각해보고 그 이외의 것, 욕구들을 제거해보는 노력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해요. 쉽게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겠죠. 나의 배고픔은 사과 1개로 해결 가능해요. 그런데 사과 1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과 2개, 3개를 쟁여놓는 거죠. 이것은 필요에 따른 삶이 아닌 욕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이란 말은 우물의 물이 계속 고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듯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범위 안에서 물을 사용해야만 우물이 유지되듯이 지구 환경도 자연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원을 사용해야 현재의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했어요. 현재의 우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해당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보호 외에도 사회적 평등, 평화, 빈곤과 질병의 구제 등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모두를 포함해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을 바래요.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란 것은 환경, 경제, 사회가 균형을 이룬 체제의 사회를 말하지만 이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모두가 어울려 살면서 지속 가능한 균형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마을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마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환경과 문화,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한 지역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사회적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와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시민의 삶의 양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치적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국내외 지속가능 발전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볼까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풍부한 태양광을 이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시민들은 걷거나 대중교통인 트램과 자전거를 주로 이용해요. 일본의 센다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느티나무 가로수길과 공원 녹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요즘에는 숲의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으로 많은 기업들을 모으고 있어요. 강원도의 토고미 마을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도시민에게는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확보를 보장하고 동식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의 모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토고미 마을에서는 오리 농법을 하고 있어요. 농약을 대신해 해충을 잡아먹는 오리 농군을 일터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안정성에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해마다 2,000명 정도가 찾아오는 마을로 변했다고 해요. 마을에서는 이제 유기농 쌀 외에도 다양한 작목을 생산하여 도시민과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체험, 교육,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소비자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대요.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은 먹을 것을 만들고 식료품 가게와 정육점에서는 로컬 푸드를 판매해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유기농 먹을거리를 식재료로 사용하죠.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해요. 주거, 교통,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 등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나무수로 탄소 발자국을 나타내요.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 이전보다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많아졌으나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다는 목표 하에 지역의 자연환경이 점점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과 문화 모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하죠. 도시숲은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 조성하고 관리하는 숲을 말해요. 따라서 도시숲은 도시의 그린 인프라로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걷기, 운동, 휴식, 치유 등을 위한 공간이기에 국민과 도시를 건강하게 해요. 빗물 투수층이 넓어져서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주기도 해요. 지속가능한 학교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바탕으로 만든 학교를 말해요. 문화, 환경,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학교를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학교죠. 이 학교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학교로 인해 주변에 문화가 생겨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공동체도 살릴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학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로컬 푸드를 사용하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그날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다음날 사용할 에너지를 남겨놓는 등 일반 학교와 달리 친환경적인 지식과 태도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며 환경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요.